자, 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같이 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는 거죠. 저번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 중에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시장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의 힘이라는 거죠. 돈의 힘과 양에 따라서 시장은 변화된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 돈이 줄면 투자 시장도 위축되어지는 거고요. 시장에 돈이 늘어나면 투자 시장도 활성화되어진다. 활발해진다. 활동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시장의 유동성 어떻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연준입니다. 연준이 지금 어떤 유동성의 카드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죠. 지금 전 세계는 상당히 많은 돈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다우존스도 상당폭 많이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유동성이 꺼질 거냐, 아니면 더 늘어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역시 연준입니다. 그럼 연준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사용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카드입니다. 사실은 연준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죠. 물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연준은 지금 0%, 0에서 0.25%의 금리를 움직이고 있죠. 실제로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은 연준도 마이너스 금리를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연준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의 상황과 다르게 더 큰 위기가 닥친다면, 쉽게 말하면 다우존스 지수로 봤을 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큰 변동성이 생긴다면 마이너스 금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물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시그널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고 이 마이너스 금리가 시장 유동성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낼지 안 낼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연준이 쓸 수 있는 유동성 카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근래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요. 금리 상한제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금리 상한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금리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거죠. 체일러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준이 호주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호주를 연구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호주 중앙은행이 3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를 연 0.25%로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례를 지금 연구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BOA라고 얘기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연준이 9월에 금리 상한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금리 상한제를 하는 것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지 않겠느냐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때 1942년부터 1951년까지 금리 상한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 2.55% 상한선을 두면서 시장을 작동시켰는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기가 한번 닥칠 가능성이 크다면 연준이 최소 3년간 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따져본다면 2023년 6월까지는 상한선을 묶어둘 수 있다. 이렇게도 예측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팽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준이 장기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를 계속 끌고 가겠다. 시장에 그런 시그널들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나올 때, 끝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다시 이제 0%에서 뭐 2%, 3%, 4%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충분히 시장이 이것들을 커버할 만한 능력이 됐을 때는 빠져나올 거고 그때 한번 충격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금리 상한제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시장을 안심시키겠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그만큼 지금 세계 경기의 회복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신호로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행여나 시장이 곧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착각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시장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연준조차도 지금의 상황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 절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게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최근에는 월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단기 유동성 힘에 의한 V자 반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V자 반등 가능하다. 이제부터 V자 로켓처럼 상승할 거다. 이 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장은 물론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되겠지만 V자로 반등한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병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지금의 상황을 축제 분위기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이는 두 번째 힘이 뭐냐? 역시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유동성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V자로 가려면 펀더멘탈이 증명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이 증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누가 뭐래도 실업률이다. 그러니까 실업률에서부터의 변화가 나타나야 펀더멘탈이 증명되는 건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은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자마자 2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16%, 연말에 10%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7% 얘기하고요. 그 이전을 얘기하면 3.5%까지 했던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6이든 12이든 7이든 상관없이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기 전에 3.5%에 비하면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거죠. 갈 길이 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업률은 계속 개선되겠죠. 나아질 겁니다. 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 안에서 충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괴리를 수정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를 봤을 때 좋아질 기미가 있다라는 심리적 상태가 되어지면 주가는 그 미래를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가는 미래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근데 펀더멘털 상황을 보면, 실업률 상황을 보면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주가는 이 궤적을 이제 수정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고점을 뚫고 가서 다시 횡보를 하고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무리수는 여전하다. 특히나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월, 11월에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아 있어서 시장의 완벽한 회복을 이야기하기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전제를 보면 유동성과 펀더멘탈이 계속 살아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지 않습니까? 3분기까지를 보자. 그래서 펀더멘털이 살아난다면 뭐 그럴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V자 반등하고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펀더멘털의 개선에 문제가 생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유동성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주춤하겠죠. 거기다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터지면서 각국이 다시 한번 어려움에 진입한다면 W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W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머리로 잘 생각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까지다? 3분기까지다. 일단 3분기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으니 우리 모두가 3분기까지의 상황들을 관찰하시면서 보신다면, 시장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